그래서 코 성형을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. 원하는 높이,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. 내 코가 수술이 가능한지 집에서 혼자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있죠. 10초면 알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워너비 성형외과 차명규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, 상담 오신 분 중에 수술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? 그럼요. 물론 이제 뭐 아주 흔치는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어떤 유형의 코가 수술하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러면 오늘은 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코와 매우 좋은 코,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서 10초 동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코 성형을 하면 안 되는 유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피부가 매우 얇은 경우입니다. 코도 윤곽수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코뼈와 콧등 연골, 코끝 연골 형태를 바꿔서 결국에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코 수술인데, 결국에는 아무리 예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골격구조 위에 피부가 덮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보형물이라든지 또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식한 이런 연골들이 비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비치는 경우 말고도 피부가 너무 얇으면 피부 속으로 혈관들이 지나다니는데 혈관들의 혈류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혈류가 안 좋아지면 색깔이 붉어진다든지 다른 부위보다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혈액이 돌지 않아서 자꾸 피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돼요.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으면 코 성형을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. 두 번째, 코뼈와 연골의 상태예요.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이 기둥이나 뼈대가 견고해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듯이 코도 마찬가지 연골이 어느 정도 강해야만 모양이 오래 유지되고, 근데 이런 연골이 약하다면 원하는 높이,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. 세 번째, 축농증이나 만성비염 같이 코 속의 질환들이 아주 심한 경우, 보통 비염이나 축농증 종류는 다르지만 코 속의 점막이 항상 물에 뻬은 것처럼 불어 있는 염증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세균이 많이 증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형물을 쓰고 수술하는 성형 환경에서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감염의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코 속에 질환을 갖고 있다면 질환을 좀 더 치료를 하고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근데 비염 같은 거는 완치가 어렵잖아요. 그러면 완치가 안 되면 평생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 비염도 1년 내내 365일 계속 비염 증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콧물약을 복용을 하면서 그래도 한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을 조절을 하시는 게 낫고,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짧게는 2주, 3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축농증 증상이 완화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반대로 성공률이 높은 코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. 첫 번째로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은 환자군을 차지하고 있는 매부리코인데요. 매부리코는 기본적으로 발달이 아주 잘 된 코기 때문에 뼈나 연골이 아주 크고 튼튼한 경우가 많아요. 보통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요즘에는 보형물을 안 쓰고 무보형물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에 많은 수가 매부리코에 해당이 되고, 매부리를 다듬으면서 콧등선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고, 그리고 처져 있는 코끝을 높이면서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되고, 특히 내 얼굴에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추합니다. 수술하면 좋은 코. 두 번째, 반대로 이번에는 피부 두께가 두껍다기보다는 적당한 코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.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보형물이라든지 연골이 비치는 현상이 또 생기지만,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안에 연골을 열심히 모아주고 코 교정을 했는데도 사실 별 표시가 안 나죠. 누워있는데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거랑 똑같아요.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좀 다른데, 보통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붓기가 하루하루 빠지는 게 쭉쭉쭉쭉쭉 눈에 띄게 잘 보이거든요. 근데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안에 흉살들도 많고 피부도 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붓기가 빠지는 속도가 많이 느린 편입니다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내 코가 수술이 가능한지 집에서 혼자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있죠. 10초면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피부를 이렇게 코를 잡고서 피부를 한번 당겨봐요. 물론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피부가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잘 늘어나는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, 짜잔, 이게 면봉이죠. 제가 진료할 때 항상
이걸 들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어느 정도 코끝에 피부가 좀 늘어나는지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. 높은 코를 원한다 그러면 피부가 또 잘 늘어나야 되겠죠. 아무리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골격을 다 덮어줄 수 있는 피부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잘 늘어나는지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격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 골격 중에 연골인데, 이렇게 코를 또 만져보시면은 코뼈는 눈 사이 있는 부분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코뼈고, 콧등 아래쪽부터 코끝 부드러워서 움직이는 부분이 연골인데,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코 연골의 뼈대에 해당하는 비중격 연골이 되게 튼튼한 편이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기둥에 해당하는 이런 연골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견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하는 높이,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너무 잘 힘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연골이 약한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또 연골을 보강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쁜 모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코 수술 전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코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. 코 성형은 얼굴에 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고민 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코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워너비 성형외과 차명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